자, 일단은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울버햄튼. 자, 여기도 이제 FA컵 3라운드 경기. 네, 64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쿠냐, 그리고 이제 뭐 고메스 등을 좀 비롯하면서 좀 주선수들이 좀 결장 중인 좀 울버햄튼이고, 그리고 비교적 지금 좀 전력 누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건 좀 브리스톨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원정에서는 다소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좀 매번 그래도 꾸준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좋은 지금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브리스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지금 홈 브리스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2부 리그 팀이고, 그리고 울버햄튼은 1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뭐 리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전력 또한 뭐 울버햄튼이 더 좋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울버햄튼이 더 유리한 부분이 이제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울버햄튼이 현재 이제 리그에서 이제 뭐 강등권 팀과 승점이 같을 만큼 이제 리그 성적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울버햄튼의 리그 일정을 좀 봤을 때 뉴캐슬, 첼시, 아스날을 연달아 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컵 경기에 좀 집중할 겨를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요 FA컵 경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좀 주중에 있을 좀 리그 경기에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정이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 좀 결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더 지금 리그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네, 그 말은 약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울버햄튼이 더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큰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전과 좀 더불어 지금 뭐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좀 울버햄튼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울버햄튼의 그런 좀 여건이 좀 너무 이 컵 경기에 좀 집중하기는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크게 좀 유리할 만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좀 반영하듯 지금 뭐 해외 배당도 이제 울버햄튼 쪽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는 오히려 뭐 브리스톨 시티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그렇죠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원정 뭐 울버햄튼보다는 그래도 홈팀인 뭐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역배받은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브리스톨 시티 프랜슨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시티 프랜승의 2.5 중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레체. 자, 일단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비교적 좀 레체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연패를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베네치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비록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뭐 베네치아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인 그런 좀 엠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레체 역시 최근 좀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지금 뭐 연패는 끊은 채 이제 만나게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이전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플레이를 좀 보였다면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공격에 힘을 실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지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볼 비중이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좀 팀이지만 최근에는 롱볼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보다 더 공격이 간결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제 득점계를 좀 잘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확실히 좀 엠플리의 그런 최근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득점계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양 팀의 좀 최근 공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엠폴리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홈 엠폴리와 뭐 원정 레체 모두 이제 이번 시즌 총 득점이 이제 뭐 두 골 내지 뭐 세 골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득점력이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 좀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뭐 엠폴리의 그런 공격 기대치가 더 높고, 그리고 지금 레체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과 더불어 전력 누수도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엠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엠폴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엠폴리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뭐 언어반은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엠폴리보다는 그 레체 지금 득점력을 좀 더 뭐 고려를 해서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폴리 승에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뭐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워드 뭐 아모라는 이제 결장 의심 상황이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리그에서 승리한 경기가 단 3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실망스러운 성적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1차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제 경기력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유로파 리그를 좀 병행한 것도 이제 좀 문제긴 하지만, 가장 좀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원정 경기에서 이제 이긴 적이 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수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유로파 리그라고 했는데 컨퍼런스 리그로 이제 좀 정정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뭐 요런 지금 호펜하임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성적이 지금 많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와 돌문 상대로 연달아 치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기 좀 마무리는 좀 좋지 못했던 것도 뭐 볼프스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긴 연승을 이제 좀 이어갔을 때가 좀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전반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호펜이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아이고 방금이님 반갑습니다. 네. 전개가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뭐 호펜 역시 이제 방금이님 홈에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방금이님. 네, 바로 이제 오늘 수고하세요 물결표. 아이고 건승입니다. 방금이님. 그리고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호펜이 좀 홈에서는 뭐 공격이 간결하면서 전기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볼프스의 좀 수비를 그래도 잘 좀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 역시 이제 뭐 역습과 지금 뭐 침투에 좀 취약한 그런 좀 호펜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확실히 좀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호펜하임이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볼프스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공식 경기 기준 호펜하임이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볼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볼프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볼프스 브루크 프렌스. 네, 아니면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프스 브루크 프렌스의 2.5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인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은 이제 여전히 좀 피어링거가 이제 결장 중인 사안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뭐 말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을 해서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이제 키퍼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2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 성적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리그 7연패 중으로 이제 강등권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도 리그 지금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며 지금 중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 다 이제 전반기는 기대 이하의 그좀 성적을 좀 거둔 채 이제 좀 마무리를 했죠. 네. 자, 일단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이제 휴식기 중에 이제 뭐 바움가르트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을 하면서 변화를 좀 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 이제 특성상 이제 공격적인 전술을 주로 좀 구사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공격에서 좀 힘을 약간 좀 쓰면서 더 좀 부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좀 전체적인 득점력이 아무래도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좀 공격적인 좀 전술을 좀 구사하는 좀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과연 그런 좀 감독 교체가 이제 좀 잘 이제 어우러져 이제 공격에서 이제 좀 힘을 쓸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도 이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물론 일단 뭐 감독을 좀 교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환기를 시킨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긴 하지만, 자, 문제는 지금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이 작년 함부르크에서 이제 부임했을 때는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부임 말기에는 실점이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좀 수비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바움가르트 감독을 이제 좀 선임했다고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크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 확실히 좀 이제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제 좀 더 이제 좀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그좀 우니온 베를린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달이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기에 뭐 하이드라임이 부상 병동인 상태에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와 이제 리그 경기를 같이 좀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좀 모습을 좀 보였지만, 현재는 이제 2주 넘게 이제 쉬고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상쇄된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이제 피어링거 정도를 좀 제외하면은 주축 선수들이 거의 다 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이든하임의 좀 전력도 좀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쪽 하이든하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우니온 베를린보다는 그래도 하이든하임이 이제 긴 부진을 깨고 홈에서 좀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하이든하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하이든하임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하임 프랜승에 2.5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원정팀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풀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쪽 프랑크푸르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최근 뭐 리그 경기에서 슈투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직전 이제 슈투트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강등권을 좀 탈출한 채 이제 전반기를 좀 마무리한 그쪽 장크트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무시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이제 전반기를 이제 거의 뭐 리그 이제 좀 최상위권으로 이제 좀 안착한 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의 뭐 전반기 전체를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최근 뭐 5경기 중에서는 이제 4경기를 좀 졌을 정도로 현재 좀 프랑크푸르트의 흐름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요 경기는 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템포 조절하며 그래도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존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에 더 힘을 써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약간 좀 롱볼을 좀 통한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뭐 좀 더 뭐 경기를 좀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장크타 파울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수비후 좀 롱볼 위주의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휴식기 이전 마무리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유로파 리그와 FA컵을 병행했을 때보다는 체력적으로 훨씬 낫다 보니까 그래도 더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 보였던 좋은 에너지 레벨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도 솔직히 뭐 이 경기가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가 뭐 유로파 리그와 이제 FA컵을 좀 병행하면서 뭐 좀 3, 4일 간격으로 이제 좀 경기를 좀 뛰었을 때 이제 좀 치른다 하면은 더 좀 뭐 리스크가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푹 쉬고 좀 돌아왔기 때문에 더 나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게다가 지금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좀 풀 전력이라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가 뭐 저력 있는 팀이긴 합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이제 홈에서는 1승밖에 없을 정도로 홈에서 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뭐 요 경기는 뭐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승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프랑크푸르트 승에 2.5죠.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FA컵 경기, 브렌트포드 대 플리머스. 자, 요 경기 역시 이제 FA컵 3라운드 이제 64강전 이제 경기입니다. 자, 일단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사우스햄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긴 무승 행진을 좀 끄는 거와 더불어 오랜만에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 흐름도 살아난 그런 좀 브렌트포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첫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플리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초반부터 뭐 브렌트포드가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컷백 등 그래도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약간 좀 헐거운 그런 좀 플리머스의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브렌트포드가 이제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게다가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더더욱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며 이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공수 방면 모두 이제 브렌트포드가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플리머스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이 없는 거와 더불어 현재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이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브렌트포드가 뭐 어느 정도 힘을 뺀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원정 플리머스 상대로는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다음 라운드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뭐 요 경기는 브렌트포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브렌트포드 승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은 이제 마인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도록 하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브렌트포드 승에 1엔드 기준 마인스만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칼리아리 경기.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데르스, 그리고 이제 축구해제, 그리고 이제 로프터스치크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븐보,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미나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콘세이상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임하자마자 슈퍼컵 우승을 좀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4강전에서 이제 유벤투스를 좀 꺾고,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는 무려 이제 인터 밀란을 꺾으면서 우승을 좀 차지한 그런 좀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2경기 다 전부 이제 좀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극적인 좀 승리를 좀 만들었다. 네, 요 정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5연패를 거두며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렸지만, 그래도 휴식기 이후에 몬차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기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연패를 끄는 칼리아리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조직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그런 좀 불안성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여전히 좀 칼리아리의 그런 좀 수비는 이제 불안정한 좀 면이 좀 많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칼리아리가 현재 공격이 무르른 그런 AC 밀란을 좀 상대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침투나 뭐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는 그쪽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 전개에 능한 이런 AC 밀란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콘세이상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 더더욱 좀 공격이 날카로워진 AC 밀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밀란의 그런 좀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AC 밀란이 뭐 슈퍼컵 우승으로 인해 모멘텀이 이제 좀 확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콘세이사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경기력이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AC 밀란이 뭐 그래도 뭐 칼리아리 상대로는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요것도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AC 밀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AC 밀란 승, 마인스의 2.5주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트호벤 대 이제 알크마르.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전에 이제 페노르트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1위로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후반기에도 뭐 전반기와 같은 페이스를 이어간다면은 이제 이번 시즌 무난히 이제 리그 우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그건 좀 아인트 호벤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여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연패를 거두며 부진을 겪다가 이제 11월부터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더니 이제 현재는 뭐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지금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던 그쪽 알크마르인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알크마르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부활한 모습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제 아무리 흐름이 좋은 알크마르라고 해도 뭐 호벤 상대로는 좀 열세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호벤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이제 모습을 좀 보이며 경기를 좀 지배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좀 직접 맞대결에서의 경기 내용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알크마르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순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특히 이제 중원 싸움에서 호벤이 좀 많이 우위를 정하면서 이제 중원을 좀 쉽게 장악을 했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홈에서 이제 호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 뭐 맞대결처럼 뭐 중원이나 공격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크마르가 지금 흐름이 좀 좋은 거와는 별개로 이제 호벤 상대로는 많이 좀 버거울 만한 그쪽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뭐 홈에서 그래도 이제 호벤이 알크마르의 긴 무패 행진을 좀 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인토벤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토벤 승에 3.5 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토리노 대 유벤투스. 그래도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승. 다만 요거는 저는 뭐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유벤투스 승, 이제 고배당 햄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리옹.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브레스트 프랜스 내지.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브레스트나 이제 뭐 리옹이나 이제 공격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좀 충분히 있는 경기 때문에 이거는 브레스트 프랜스 내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렌데 마르세유.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마르세유 승 네, 가져가도록 하고, 네, 요 경기 역시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